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제가 지금 지하철에서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경기엔 이기고 판정에서 금메달을 놓친 억울한 패자가 되지 말자. 모든 결과는 열렬히 갈구하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세상에는 일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안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마련하고 엄청난 유망세를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지만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지음이 애지성.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아름드린 실천자이자 전도사인 저자는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RNVD 공식의 진가를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 역시 RNVD 공식을 실천해서 작가의 꿈을 이루었다. 학창 시절 동안 백일장 대회에도 한 번 나가지 못한 저자는 20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의 꿈을 이룬 저자의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꿈꾸었고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저자가 써낸 18시간 몰입의 법칙, 솔로몬의 학습법. 성공하는 아이에게는 미래형 커리큘럼이 있다 등은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해외를 저작권에 수출되어 여러 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는 CBS, MBC, SBS, EBS, 제2I 등 각종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과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제가 낭독의 선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하철에서도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꿈꾸는 다락방 뒤에 표지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의 결핍이 당신의 인생을 사소해지게 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인 에스테 로더는 화장품을 바를 여유가 없는 단어들이었다. 호텔왕인 페리스 힐튼의 아버지 코논라드 힐튼은 한낱 벨보이에 불과했다. 이순신은 고학력 실업자였다. 칭기즈칸은 결손가정 출신의 왕따였다. 나폴레옹은 정과자였다. 아인슈타인은 느긋하게 삶을 즐기며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RNVD 마니아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지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이네는 아직도 짐승에게 잡아먹힐까 걱정하고 사는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7년 뒤에 카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작지도 크지도 않는 내 꿈을 RNVD 공식에 적용시켜 보고 있다. 오픈하면 놀러 오시길. 하루 일기 저자 이진희. 지금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제 앞에는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앞에 5명, 6명이 앉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분은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한 분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졸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는 이 공식보다 멋진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바로 공식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몇 권의 책을 내고 베스트 작가 대열에 올랐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처음엔 20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던 애송이 작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꿨고 마침내 이루어졌다. 포엠툰 저자 정헌재 페리테일. 제가 좀 노인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낭독을 하는 게 좋겠죠. 방해가 되니까. 지금 당신에게는 꿈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가야 하는 학교와 회사에서 의욕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 대답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도 전해져 당신도 꿈을 이룬 사람으로 남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김사라 메이세컨 교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꿈꾸는 다락방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저도 꿈을 꾸고 있는데 생생하게 꿈꾸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젊음에 대해 꿈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네. 나의 꿈은 이루어졌노라. 뒤에 표지에 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기 힘든 시, 비평, 언론, 미술, 무대 연출, 정치, 교육, 과학 등 8개 분야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게테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빌 게이츠.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나 김영숙은 50대에 세계의 모든 가정에 책 읽는 낭독 소리가 들리는 것을 상상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이게 시작이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 김영숙은 세계 최고의 부자다. 그는 컴퓨터 산업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쌓았다. 김영숙은 낭독, 독서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쌓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김영숙의 낭독, 독서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빌 게이츠는 지난 10수년간 질리도록 위와 같이 답변했다.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나 김영숙은 50대 세계의 모든 가정에 낭독 독서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바로 시작이다. 워런 버핏.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2위 부자다. 그가 처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그의 출자금은 고작 $100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 뒤 100만 달러를 벌었고 10년 뒤에는 1000만 달러, 30년 뒤에는 14억 달러를 벌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기 전까지 그는 세계 제일의 갑부였다. 와우, 대단하죠? 김영숙은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된 것을 선명하게 생각하고 자리 잡는다. 김영숙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없이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 조지 워싱턴.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위의 목표를 글로 적으면서 생생하게 꿈꾸었다. 나 김용숙은 낭독과 결혼할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한국을 이끌 것이다. 나는 한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소룡, 나는 1980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0,000,000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이소룡이 친필로 작성한 이 종이는 뉴욕 플래닛 할리우드에 수장되어 있다. 나 김영숙은 2026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낭독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0,000,000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비틀스, 존과 나는 거의 언제나 공책을 펼쳐놓고 나란히 앉곤 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레넌과 맥카트니의 오리지널이란 책을 제가요 지금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책이 접히고 말이 끊기곤 해요. 지하철 안에서 낭독하는 거라 소음도 심하죠. 비틀스, 존과 나는 거의 언제나 공책을 펼쳐놓고 나란히 앉곤 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레넌과 맥카트니의 오리지널이란 제목을 붙이고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나 써두었다. 공책 한 권이 그렇게 빽빽이 채워졌다.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최고의 밴드가 될 거라는 꿈으로 가득 채워진 공책이었다. 비틀스 멤버 폴 맥카트니가 한 말이다. 오만한 CEO 비틀스의 저자 레리 레인지에 따르면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단언했다고 한다.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이 비틀스의 성공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영수가 꿈을 글로 적어라.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을 키워나가거라. 이제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 당신의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그것을 살아라. 나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희망의 근원지인 다락방, 그곳에는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낡은 작은 가구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세월의 흔적으로 익숙함이 느껴지는 테이블이 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작은 정원이 보이고 바람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향기가 머무는 수박하면서도 온전한 평화로움이 형수처럼 은은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누구라도 한 번쯤 갖고 싶다고 꿈꾸는 다락방의 풍경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세상을 사는 것이 포기라는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이지만 이러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각자의 다락방에 앉아 끊임없이 자신의 바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시 웃어야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힘드십니까? 왜 일어나야 할까요? 왜 웃어야 할까요? 우리에겐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은 숨쉬듯 우리에게 다가와 꿈틀거리며 가슴 속에서 솟아오른다. 백지영 앵커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현실화시키는 힘을 가지라고 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이 나 자신을 바로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꿈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라고 외친다. 여기 하이힐을 신고 있든지 혹은 구두를 신고 있든지 그것을 벗지 않아도 남들보다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다. 더욱 당당하고 수월하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말이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형수가 꿈을 시각화하고 있니? 꿈을 시각화하라고 성공자들은 말한다. 1837년의 일이다.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관계에 사로잡혀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조난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정해 살해한 뒤 인육을 먹는 장면이다. 어휴, 진짜 끔찍하네.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된 선원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다. 정말 뜯어먹었네요. 어이구. 1884년의 일이다. 영국 법원은 한국이 아닙니다. 영국 법원은 영국 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히데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머스 더들리, 에드윈 스티븐, 에드먼드 브룩스, 이 3사람의 혐의는 난파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해서 먹어치운 것이었다.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였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듯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러자 47년 뒤에 진짜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오 마이 갓. 대부분의 소설 작품들은 작가의 마음속에서 허구로 태어나서 허구로 기록된다. 맞습니다. 소설은 허구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극작가 아서 로우는 1885년에 조난당한 캐롤라인 호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골딩의 이야기를 다룬 캐롤라인 호라는 작품을 썼다. 얼마 뒤 실제로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을 당했다. 생존자가 한 명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 골딩이었다. 작가 모건 로버트슨은 1898년 타이타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 타이타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12년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했다. 오 마이 갓. 예언이 맞았네요. 이 사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연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 속의 타이탄호와 현실 속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 수, 구명보트의 수, 전체 기류와 배 수량,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 독일 작가 레온 하르트 프랑크는 1927년에 가수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켰다. 한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생생하게 꿈꿔온 이상형이었다. 당연히 그는 한나의 외모와 성격을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1948년 그는 자신보다 무려 28세나 어린 한 여인과 결혼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외모와 성격이었다고 한다. 우와우,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톰 클랜시의 소설 긴급명령에는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건 전화가 도청되어 은신처가 노출된 콜롬비아 마약왕이 콜롬비아 국가경찰에게 사살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놀랍게도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던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훗날 소설에서처럼 그렇게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이의 작품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세계와 상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꿈꾼 뒤 글로 적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둘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고대부터 수수의 전수자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비전의 가르침을 작가가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에 말이다. 당신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대한민국의 선구자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노벨상을 받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제 앞에 무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꿉니다. 마법의 주문 RMVD 서두를 상당히 기괴한 분위기로 장식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첫 페이지는 독자의 두 눈을 빨아들일 것 같은 글을 쓰는 게 좋다는 오래된 창작 원칙을 따르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에게 작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아서 고든빔의 이야기 같은 으스스한 사례 대신 좀 더 밝고 경쾌한 이야기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죄송하게도 아직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가라 그러지 못했다. 어쨌든 서두의 이야기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안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이게 궁금했나 보다. 벨은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벨의 전화기보다 무려 1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면에 벨이 발명한 전화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휘파람 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사람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벨과 라이스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벨은 성공했고 라이스는 실패했다. 마침내 벨은 라이스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인치쯤 빗나가 있었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순간 벨은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분의 1의 실수를 저질러야 할 사람은 저명한 물리학자 라이스가 아니라 농학교 선생님 출신인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걸까라고 의문을 가진 벨은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과 라이스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벨은 답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 벨과 달리 라이스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은 에스테 루더는 벨이 말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시각화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젊은 시절 에스테 루더는 부자 동네 어느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부잣집 마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 어머나, 블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자네가 알아서 뭘하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라는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에스테 루더는 대꾸도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앞으로는 죽어도 누구도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다고 한다. 지금은 합정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타러 가는 길에 계속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소리가 반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제 목소리가 커졌죠.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커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테 로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20세기 기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와우.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낭독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포역 2번 출구 쌍둥이 빌딩, 너는 내 곳이야. 면목동, 아이파크, 103동 전체, 너는 내 곳이야. 17강,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나기를 바란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 칭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그 힘을 이 책에서는 공식 RMVD라고 부른다.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생생하게, 비비드, 꿈꾸면 드림, 이루어진다. 리얼리제이션. 그래서 공식이 RMVD였군요. R.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게 RMVD 공식이었어요.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 1편 나오는데 여기서 목차가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걸어가면서 봐가지고 목차가 안 보였는데 목차 없는 책이 없죠. 자, 다시 파트 1에서는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 파트 2에서 꿈을 이루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 파트 3, 신비한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 파트 4, 다락방의 꿈이 현실이 되다. 이렇게 4파트로 나누어져 있네요. 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감사하죠.
끝맺음말을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되면 지금 2호선에서 내려서 6호선으로 갈아타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망원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지하철 낭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가 썼는데요. 제가 이지성 작가 책을 좋아합니다. 이지성 작가 진취적이죠. 도전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이 책이 오늘 꿈을 꾸라고 제 눈에 띄었나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강 낭독특공대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자 파이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에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좀 시끄러운 면도 있지만 너무 좋았어요. 30분을 읽었네요. 고맙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